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직장인이에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면서 그 전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던 참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유독 어이없고 황당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참 이거 TV에 나와도 손색이 없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어요. 제 이야기는 흔히 떠올릴 만한 밥상 차림, 집안일 등의 문제가 아닌 옷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시댁과의 갈등이 옷이라니 정말 뜬금없지 않나요? 제 스타일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관심이 점점 지나치다 못해 참기 힘들 정도로 이어졌거든요. 결국 참고 참다가 한번 제대로 제 의견을 밝힌 뒤에야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이 이야기를 적는 지금은 마음이 편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참 복잡했던 순간들이었죠. 저는 평소에 단정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어요. 제 직장이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라 자연스럽게 그런 옷들이 제 스타일이 됐어요. 과감하거나 화려한 옷은 사더라도 활용도가 낮아서 금세 옷장에서 잊히고 결국엔 무채색이나 기본적인 디자인의 옷들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제 취향도 그런 쪽이라 크게 불만 없이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제 옷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절 예쁘게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라 생각해서 참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졌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까만색 자켓과 긴 기장의 치마로 된 셋업을 입었어요. 시댁 첫 방문이기도 했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신경 써서 고른 옷이었거든요. 직장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자주 입는 스타일이라 익숙하기도 했고요.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밋밋하지도 않은 옷이라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만장일치로 괜찮다고 골라준 옷이어서 나름대로 제 모습에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댁의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미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을 꺼내셨어요. 참 키도 크고 내신하네. 나는 키가 작고 비율도 안 좋은 게 아주 평생 동안 스트레스였는데. 갑작스러운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옆에서 말을 받으며 대화가 이어졌어요. 엄마 그러니까요. 진짜 모델 같아요. 이런 체형이면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젊었을 때 아무리 옷을 사도 태가 안 나서 속상했는데 근데 너는 정말 다르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옛날을 회상하는 듯 들렸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화의 방향이 제 옷으로 향했어요. 근데 너는 왜 옷을 이렇게 재미없게 입니? 네 나이에 네 몸매면 더 과감하고 멋진 옷도 많이 입을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나 같으면 이런 몸매면 진짜 화려하고 멋있는 스타일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예비 시누이의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어요. 평소 제 옷 취향이 단정하고 심플한 쪽이라 이게 시댁에서 반응이 이럴 줄은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도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런 옷들도 좋기는 하죠. 그래도 저한테는 이런 게 더 편해서요. 편하면 됐지. 그래도 조금 아쉽네. 너 같은 체형이 재미없게 입고 다니는 건 복이 달아나는 거야. 아, 엄마. 오늘 첫 만남인데 뭘 벌써부터 옷 가지고 그래요.
우리 올케 하도 옷걸이가 좋으니 이렇게 단정한 것도 어울리긴 하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얘라면 다른 스타일도 한 번쯤 시도해 보겠다. 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른 스타일도 시도해 볼게요, 어머님. 그 대화는 그렇게 다소 어색하게 끝났어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뜻이기는 하니 그냥 칭찬이라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이후 제 옷을 둘러싼 관심과 간섭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댁에서의 첫 만남이 무사히 지나간 거나 다름없었으니 그 일은 금방 제 머릿속에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단순한 관심 어린 농담이나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과 자주 만나게 되니 그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조금씩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견례를 준비하던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상견례 때 네가 입을 옷은 내가 골라줄게. 엄마가 신경을 좀 써야지.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칫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부르시는 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 제 친정엄마의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아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미 골라둔 옷이 있어서요. 상견례 자리에 맞게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볍게 넘기듯 대꾸하셨어요. 아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놈의 깔끔한 스타일은 안 봐도 뭘 골랐는지 알겠네. 그 옷은 됐고 내가 골라준 옷을 입어봐라. 네가 우리 집안에 걸맞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 내 말을 따르는 게 나아. 네 몸매라면 화려한 옷이 훨씬 돋보여.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상견례 때 옷차림이 이왕이면 시댁에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저희 가족과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어떤 옷을 입을지는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친정엄마도 아니고 굳이 시어머니께서 골라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한편으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괜히 분위기를 흐리기 싫어서 대충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솔직히 설마 싶었거든요. 이쯤에서 대화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옷을 들고 정말로 저를 찾아오셨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오셨을 때 사실 정말 당황했어요. 쇼핑백 안에 든 옷을 굳이 꺼내서 보여주면서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체형에 딱 맞는 걸로 골라왔다? 이거 입고 오면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너한테 눈을 뗄 수 없을 거야. 옷을 받아들고 펼쳐보니 강렬한 색감에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였어요. 솔직히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죠. 상견례라는 자리와도 맞아 보이지 않아 보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옷을 저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정도는 입어줘야 너 같은 체형이 제대로 돋보이지. 네가 입으면 정말 근사할 거야. 어머님, 신경 써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상견례 때 입을 옷으로 생각해둔 게 있어서요. 좀 더 단정한 걸로 준비해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단정하면 다야? 상견례는 네가 빛나야 하는 자리야. 이 옷이 훨씬 눈에 띄고 세련돼 보이잖아.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지는 알고 말하는 거니? 네가 네 의견만 고집하면 아쉬울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말끝이 조금 단호해서 순간 망설였지만 옷의 디자인을 보니 100번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 결정을 굽히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 옷도 정말 예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제가 준비한 옷이 더 적합할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입어보고 결정할게요. 제가 끝까지 제 의견을 고수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너는 진짜 고집이 있구나.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결국 그 옷을 두고 가셨지만 기분이 조금 언짢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상견례 날까지 어머님이 두고 가신 옷이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시어머니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와 제가 어떤 옷으로 결정을 했는지 계속 확인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당일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한 단정한 무채색 원피스를 입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의 태도가 예상이 되어서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할까 싶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들으면 지속적으로 비슷한 요구가 들어올까봐 아예 처음부터 제 의사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상견례 장소에 나타나자 저를 쳐다보던 어머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 넌 네 맘대로 했구나. 어지간하면 어른이 골라준 옷을 입고 올 법도 한데 벌써부터 시댁에 잘 보일 생각이 없는 것 같네? 그 말을 듣고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은 정말 당황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저와 남편은 애써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고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계속 지으셨어요. 이왕이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너 같은 체형은 화려하게 꾸미는 게 훨씬 보기 좋은데 내 말을 좀 믿어보지 그랬니? 그날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시어머니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건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죠. 상견례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관심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드레스 투어를 가게 됐을 때도 그 관심은 여전했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심플한 미카도 실크로 된 민소매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로망이었어요. 장식 없이 단아한 디자인에 우아한 느낌이 좋았거든요. 드레스 투어를 가는 날 그런 제 취향을 남편과 미리 얘기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드레스샵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는 몸매가 좋으니까 비즈가 잔뜩 들어간 화려한 드레스가 제일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왕비처럼 보이려면 풍성한 스커트가 필수죠. 티아라도 꼭 써야 하고요. 직원들도 그 말을 받아 화려한 드레스들만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망했지만 용기를 내서 직원에게 부탁했죠. 심플한 실크 드레스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손을 휙 저으시며 말했어요. 그런 건 너무 심심해. 웨딩드레스는 평생 한 번 입는 건데 특별하게 화려하게 입어야지. 네가 내 체형을 몰라서 그래. 거울 앞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니 분명 예쁘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제 스타일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했죠. 어머님, 화려한 것도 예쁘지만 저는 단아하고 심플한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스타일도 한번 입어보고 결정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내 말 들어. 이게 훨씬 낫다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경직된 채로 드레스 투어가 끝났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웨딩드레스만큼은 내가 원하는 걸 입고 싶어. 본식 때 입을 드레스까지 이렇게 간섭받아야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알겠어.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본식 드레스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로 입게 해주세요. 결혼식은 신부를 위한 날이잖아요. 결혼식이 자기만의 날이야? 두 집안이 합쳐지는 자리인데 신부가 이상한 옷 입고 사진 이상하게 남으면 어쩌라고. 엄마, 이상하게 남는 게 아니라 본식 드레스는 심플한 걸로 고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 스타일이고 자기가 더 행복할 텐데 그걸 왜 엄마가 계속 고집하세요? 네가 여자 마음을 뭘 알아. 결혼식 드레스는 평생 한 번뿐인데 제대로 입어야지. 네 와이프가 나중에 사진 보고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조언해 주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엄마, 그건 와이프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으면 와이프가 정말 결혼식 당일 내내 마음 불편할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내가 조언도 못해? 나도 결혼한 여자야. 네 와이프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후회 안 하게 하려고 말하는 건데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고. 너 엄마 말 그렇게 무시할 거야?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시는지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엄마도 결혼식 준비할 때 하고 싶은 거 하셨잖아요. 왜 와이프는 못하게 하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거면 스튜디오 촬영은 내 스타일대로 해. 본식은 알아서 하라고. 시어머니는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튜디오 촬영은 어차피 사진만 남는 거니까 엄마 스타일대로 찍고 본식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도 엄마 왜 저렇게 고집인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저도 결국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왜 스튜디오 사진까지 시어머니의 스타일에 맞춰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스튜디오 촬영 날 시어머니가 고집하신 대로 황궁 같은 배경에서 왕과 왕비처럼 고풍스러운 콘셉트로 사진을 찍었어요. 비지가 잔뜩 박힌 화려한 드레스와 큼지막한 왕관까지 쓰고 남편은 중세풍의 제복 같은 의상을 입었죠. 시어머니는 촬영 내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렇게 해야 사람들 눈에 띄고 사진도 멋지게 남는 거야. 역시 내 안목이야. 이렇게 남들이 소화 못하는 걸 소화해내니까 더 근사하지 않니? 이런 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진 결과물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매우 만족하셨죠. 내가 뭐랬니? 너도 나중에 보면 이 사진들이 제일 마음에 들 거야. 이렇게 특별해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하지만 사진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이건 제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심플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고 웨딩 사진 역시 제 취향에 맞춰 남기고 싶었는데 그 자리를 제 뜻이 아닌 누군가의 취향으로 채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진짜 예쁘게 봤나 봐.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신경 쓴 거 아닐까? 좋게 생각하자. 엄마 방식이 좀 이상할 뿐이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나를 예쁘게 봐서라면 왜 내가 원하는 걸 존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의 노력만큼은 고마워서 그 이상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사진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반응은 더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야, 너 웬일로 이런 걸 했어? 너라면 이런 거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취향 아니잖아. 왜 이렇게 찍었어?
네가 진짜 원했던 거야? 친구들의 말에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어른들 말 들어드린 거지 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스스로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제가 제 결혼 사진에서조차 제 모습과 스타일을 잃어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진 속 화려한 드레스와 왕관, 그리고 제 표정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모습도 제가 좋아하는 모습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헬퍼분께서 찍어주신 사진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황궁 같은 배경 속에서 왕비처럼 꾸며진 제 모습은 남들이 보기엔 멋져 보일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 담긴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나를 보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결혼 준비 동안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답답함과 허탈감이 몰려왔어요. 제 결혼식인데 왜 제 의지가 이렇게까지 무시되어야 했는지 너무 속상했죠.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의 여운은 남아있었고 결혼식 당일까지도 이어졌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카도 실크 드레스를 입었어요. 장식 하나 없이 심플한 디자인에 우아한 라인이 돋보이는 드레스였죠. 머리도 제 스타일에 맞춰 티아라 없이 진주 장식만으로 깔끔하게 로우번으로 연출했어요. 단아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제 스타일에 딱 맞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죠. 친구들과 가족들도 다가와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너 진짜 너무 예쁘다. 역시 본식이라 그런지 다르네. 드레스랑 헤어가 딱 너랑 어울려. 분위기가 정말 우아하다. 이렇게 심플한 드레스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구나. 칭찬을 들으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스트레스가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 옆홀 신부 봤어? 비즈가 잔뜩 들어간 드레스에 왕비처럼 티아라도 썼더라. 너는 같은 신부인데 티아라도 없으니까 그냥 평민 같아 보이잖아. 갑작스러운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뭔 말이야? 시어머니 맞아? 왜 저렇게까지 하지? 진짜 너무하네. 자기 며느리 결혼식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친구들 사이에서 화난 기색이 뚜렷하게 보였고 저도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라고 했던 거야. 네 체형이면 좀 더 돋보이게 꾸몄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심심하고 밋밋하게 입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제 친정엄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살짝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그런 말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신부가 입고 싶었던 드레스 입은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도 솔직히 옆홀 신부 봤지? 저런 드레스 입었으면 훨씬 분위기가 살았을 거야. 네 와이프가 나중에 사진 보고 후회할 거라고 장담한다. 그건 와이프가 판단할 일이잖아요. 엄마가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더 얹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서니까 더 말 안 할게. 하지만 나중에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지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이 생채기를 남겼어요. 친구들까지 속상해하며 뒷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제 결혼식인데도 제가 온전히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날 있었던 일로
시어머니에게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척을 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예의를 지키면서 선을 두고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태도가 시어머니에게도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 이후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지 않았지만 결혼 기념일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니네 얼마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지? 실은 내가 결혼식 날 너한테 심하게 했던 게 가끔 마음에 남아서 그걸 또 떠올리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지 뭐니. 그때는 내가 좀 미안했다. 일생에서 가장 예뻐야 하는 날까지 고집을 피우는 네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지 뭐니. 그래서 이번 결혼 기념일에 너희 둘이 놀러 갈 때 입을 옷을 내가 좀 골라주려고 하는데 주말에 시간 좀 내라. 갑작스러운 사과와 함께 옷을 골라준다는 이야기에 조금 당황했지만 결혼식 때 일이 마음에 걸렸던 건가 싶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닐 거라서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신경 써줄게. 너희 기념일인데 좀 특별해야지. 주말에 백화점에서 보자.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잡게 됐어요. 솔직히 마음 한편에서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님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주말 일정까지 조정했죠. 그런데 쇼핑몰에서의 만남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니며 화려한 옷들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거 입어봐. 이런 디자인이 네 체형에는 정말 딱이야. 내가 젊었을 땐 이런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었어. 어머님, 저한테는 조금 과감한 스타일 같아요. 편하게 입는 게 더 좋아서. 활용도는 무슨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 입으면 되는 거지. 이런 몸매에 이런 옷 안 입으면 언제 입겠니?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옷을 입어보기 위해 피팅룸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지만 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어색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며 망설이자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사줄게. 네가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얼마나 예쁠지. 사람들이 감탄할 거다. 정말 감사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제가 잘 안 입어서요, 어머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사준다니까. 고민하지 마. 이건 다 내 기쁨이야. 결국 계산대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며 말씀하셨어요. 아우, 내가 카드를 놓고 왔네. 네 카드로 먼저 계산하고 집에 가면 내가 바로 돈 보내줄게. 너무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 카드로 옷값을 계산했어요. 옷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보다 입지 않을 옷들을 억지로 산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에도 한참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돈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다 못해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이 돈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그냥 잊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 줄래? 알겠어. 내가 바로 물어볼게.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죠. 아우, 내가 깜빡했네. 그런데 그 정도는 그냥 걔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본인 입으로 오신대. 엄마, 그건 아니죠. 엄마가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산 거잖아요. 왜 그걸 그냥 넘어가요? 아우, 네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옷 골라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어? 꼭 돈 얘기를 해야겠니?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약속하셨으니까 보내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알았어. 내가 나중에 보낼게.
꼭 그걸 따지고 넘어가야겠니?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더니 저를 보고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가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더 세게 말해볼까?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냥 됐어. 그것 때문에 더 갈등 생기는 것도 싫어.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남았어요.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와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 마음은 그날 이후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제 결혼식 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보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죠. 야, 근데 니네 시어머니 진짜 이상하더라? 아니, 너 완전 예뻤거든? 드레스도 고급지고. 근데 왜 거기서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며느리로 인형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꾸며보고 싶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본인 체형에 열등감이 있어도 그렇지. 그걸 왜 너한테 투영해서 채우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억눌러뒀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엄마가 뭐냐? 엄마가. 진짜 징그럽게. 네 친정엄마도 아니면서 왜 자꾸 엄마라고 하는 거야? 진짜 너 그거 듣고 안 불편했냐? 난 네 결혼식 날에도 그 말 듣고 어이없더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어른들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솔직히 나도 조금 불편하긴 했어. 그냥 계속 참고 있었던 것 같아. 친구들이 한숨을 쉬며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참지 마. 그런 거 계속 참으면 너만 힘들어. 너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왜 남의 열등감을 네가 받아줘야 해? 맞아. 네 스타일이 얼마나 예쁜데. 그걸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해? 그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고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다짐했어요. 친구들의 말은 제게 큰 계기가 되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쇼핑몰로 끌고 가 억지로 사게 만든 옷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불편했어요. 전혀 제 취향이 아닌 화려한 드레스와 과한 액세서리들이 옷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속에 쌓인 불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걸 어떻게든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시어머니 때문에 산 옷들은 전부 환불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이랑 했던 쇼핑이 색다르고 기억에 자꾸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과 같이 쇼핑하면서 어머님 취향에 맞는 옷을 더 사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크게 기뻐하며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쇼핑몰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이미 신이 나셨는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 웬일로 우리 새아가가 엄마 말을 들으려고 하네? 오늘은 제대로 입어보자고?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어머님이 고르는 옷과 액세서리를 죄다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비즈로 반짝이는 드레스, 과감한 패턴의 블라우스, 금박 장식이 들어간 치마, 큼지막한 귀걸이와 목걸이까지. 시어머니가 이건 너한테 딱일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큰 리액션을 하며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어머님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이거 진짜 예쁘네요. 다른 것도 더 골라주세요. 옷이 점점 쌓이자 시어머니도 약간 머뭇거리는 듯 보였지만 제가 계속 더 고르셔도 돼요 어머님 하며 아양을 부리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결국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대 앞에서 저는 일부러 가방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제가 지갑을 놓고 왔나 봐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께서 먼저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가서 바로 돈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웬일로 며느리가 말을 듣고 자신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너도 드디어 센스 있는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엄마가 기쁘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전부 계산을 마쳤고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쇼핑에 흡족해하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너도 내 스타일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당장 집에 가서 입어보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열어보며 고른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옷을 보다 보니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너한테 좀 크지 않니? 사이즈가 이상한데? 저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가위를 꺼내들고 옷의 택을 전부 뜯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님 취향에 맞는 옷을 더 사고 싶다고 했지. 그걸 제가 입겠다는 소린 아니었어요. 오늘은 어머님 스타일로 고른 옷이니까 어머님이 입으셔야죠. 제가 같이 쇼핑 도와드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멈칫하며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평소에 이런 스타일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오랜만에 예쁜 옷 많이 사셨는데 한번 입어보시고 자랑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손에 옷을 돌려드리고 액세서리까지 전부 꺼내어 시어머니 몸에 걸쳐드렸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어머님께 딱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에 든 옷을 내려놓으며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예, 나는 이런 옷이 워낙 안 어울려서 너보고 입어보라고 한 거지. 너는 나한테 이런 걸 입히려고 하니?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입는 거지.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젊은 어머님들 얼마나 많으신데요. 어머님은 관리도 잘하시고 체형도 좋으신데 왜 이런 걸 못 입으세요? 어머님이 항상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고 매번 옷 하나하나 다 골라주려고 하시니까 저도 어머님을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서 같이 쇼핑해드린 것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딸처럼 생각한다는 건 내가 너한테 옷을 골라주겠다는 뜻이지 내가 이런 옷을 입겠다는 건 아니잖아.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니? 저는 마치 시어머니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음을 띤 채 말했어요. 에이,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이에 상관없이 입고 싶은 거 입으셔야죠. 어머님이 평소에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고른 옷들이 어머님께 찰떡일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서 가위를 들어 남은 옷의 택들도 모두 뜯어버리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니, 내가 이런 옷을 왜 입어? 이건 젊은 사람들 옷이라고 했잖아. 어머,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즘 어머님 연배에도 이런 스타일로 멋지게 소화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머니야말로 그런 트렌드를 리드하실 분 아닌가요? 제가 정말 어머님 딸이다 생각해서 골라드린 거니까 꼭 입어보세요. 제가 능글맞게 웃으며 계속 지켜 세우자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문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옷을 손에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계셨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와의 쇼핑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더 이상 제 옷 스타일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다시는 제 선택과 취향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든 이 복수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종종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곤 했어요. 예를 들어 시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해서 엄마 말을 잘 안 듣더라 라거나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어른 말을 듣지 않으니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속으로 약간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대놓고 저를 지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변화에 대해 여러 감정을 느끼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당신한테 좀 많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거야. 그래도 그동안 엄마가 너무 간섭했던 건 사실이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니 엄마도 이젠 조심하는 것 같아. 솔직히 잘한 것 같기는 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나는 어머님이랑 완전히 척지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냥 내 취향을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그만큼 당신도 참고 참았다는 거잖아. 이제 엄마도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못할 거야.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약간 어색하게 유지되었지만 적어도 더는 더 이상 제 옷이나 스타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제게 물으셨어요. 저번에 너랑 같이 골랐던 옷들은 잘 입고 있니? 저는 그 순간 살짝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그 옷들은 집에서 한 번씩만 입어보고 진작에 환불했죠. 제가 입으면 어머님처럼 멋지게 소화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도 네 스타일대로 입는 게 좋겠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예 제 옷이나 스타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은 제 삶의 스타일을 온전히 제 방식대로 즐기고 있어요. 누군가가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들과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